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상행동장애예요. 사고장애, 정동장애, 행동장애, 지각장애, 기억장애, 의식장애, 언어장애, 기능장애, 판단력장애, 진압력장애, 병식, 결여에 대한 의미들을 볼 겁니다. 굉장히 많죠? 각각의 개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사고장애 이런 부분들 사례 꼭 기억하기. 그리고 이 사고장애 공부하실 때는 꼭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 너무너무 중요. 자, 내용에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동, 지각, 상상, 기억력, 연상, 추리 등 모든 정신기능을 동원해 자극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개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장애는 사고 형태장애, 사고 과정장애, 사고 내용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꼭 분류하셔야 돼요. 사고 형태장애에 뭐가 있는지, 사고 과정장애에 뭐가 있는지, 사고 내용장애에 뭐가 있는지를 꼭 분류하셔야 된다고요. 기출 그렇게 되거든요. 꼭 구분해서 기억하기. 구분해서 기억하면서 꼭꼭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기. 역시 사례 주고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얘가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 명칭 한번 기입해 보세요. 기입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첫 번째, 사고 형태장애입니다. 현실과의 관계성, 질서나 논리성, 조직성의 결여, 사고 연상의 해이가 특징적입니다. 자폐적 사고, 첫 번째, 외부 현실을 무시하고 외부와의 적절한 관련성이 없이 자신의 내적 세계에 집착하고 내 세계에 폐쇄된 거예요. 갇혀버린 겁니다. 내적 세계에 집착하고 자신만의 논리 속에 빠져서 일반 상식이나 논리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조현병 대상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마술적 사고, 기괴한 사고와 믿음이에요. 떠오르는 생각, 말, 행동 등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거나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논리성이 없죠. 현실성이 없어요. 기묘하고 특이하고 기괴하고 강박적이에요. 마술적 사고. 1차 사고 과정. 사고가 무의식적인 경향의 작용으로 질서나 논리성이 결여되고 비조직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현실적이고 마술적일 때 사용한다. 정신병적 사고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나 정상인의 꿈에서 보이는 사고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구체적 사고, 은유 사용하지 못해요. 문자적인 사고밖에 못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지 못하고요. 문자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 추상적인 사고 못한다고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속담의 의미,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물의 유사점, 상이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구체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어조작증, 말을 새롭게 만들어낼 겁니다. 자신만이 아는 의미의 새로운 단어, 표현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조현병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어조작증. 사고 과정장애. 사고 과정장애란 생각과 생각 사이의 연결의 흐름을 의미하고 이런 흐름의 장애를 사고 과정이라고 한다. 사고 과정 장애라고 한다. 첫 번째는 비약입니다. 사고의 비약. 연상작용이, 이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지나치게 빨라서 대상자의 생각과 대화가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주제로 갑자기 뿅 가요. 이 주제에서 이 주제로 사소하고 지역적인 주변 자극이나 동기에 의해서 사고의 흐름이 방해받아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회증과 이탈, 사고의 우회증, 사고의 이탈. 자,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의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연상되는 사고가 너무 많아 사고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빙빙 돌다 최종적으로는
목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많은 거야. 우리는 주제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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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돌아온다는 거. 사고가 쭉 돌아서 원래의 우리의 주제로 돌아왔어요. 우회증이에요. 대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할애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회증. 사고의 이탈, 빗나간 사고를 얘기한다. 자, 막 얘기를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시 요점으로 되돌아오지 못해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한 생각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회증과 구별되죠. 사고의 지연, 느려질 거예요. 사고 과정에서 연상 속도가 매우 느려짐으로써 사고가 원활하지 못한 현상을 말합니다. 대상자들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말하기 어렵고 실제 말하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 목소리의 크기도 작은 것, 사고가 굉장히 느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절 그리고 박탈. 사고의 두절은 사고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 대상자가 갑자기 말을 멈춰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한 것을 말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고의 두절은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말로 표현하다가 말이 중간에서 멈추게 되죠. 대상자는 사고의 두절이 아주 심해 처음부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고의 박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각나지 않아. 사고 연상의 이완이에요. 좀 얘가 느슨해졌다라는 기분으로 가볼게요. 전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상황으로 연상이 진행되는 엉성한 사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이 적은 상황으로 연상이 느슨하게 진행된다. 사고의 지리멸렬. 말이 연결되지 않고 일관성이나 조리가 없어요. 이야기나 줄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주제들이 섞여버리는 거죠. 사고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말비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단어들만 연결할 겁니다. 이 지리멸렬의 극심한 형태를 말해요. 말비빔. 사고의 부적절성. 질문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동문서답식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 보속증.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고 사고를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고 내용의 장애. 우리는 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망상 무조건 A급이에요. 이게 무슨 망상인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상자의 사고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상자만의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과 다른 불합리하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교육 정도나 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서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논리 안 통해요. 이성 안 통해요.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 욕구나 불안에 대한 투사입니다. 무의식적 욕구나 불안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자들이 망상을 표현하고 있다면, 망상이 나타난다면 그 망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체계화된 망상. 망상 내용이 조직화돼서 기본적인 전제가 틀린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내용의 연결이나 전개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렇지만 그릇된 믿음인 거죠.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망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체계화된 망상. 그래서 망상을 분류해 보도록 하죠. 자, 피해 망상, 조현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누군가가 날 피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피해 입게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추적망상.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어. 독약망상. 누가 독약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음식에 독을 탔을 거야. 관찰망상. 나를 감시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과대망상. 자신의 힘, 능력, 권력, 부호, 우월성, 위대성, 중요성 이런 모든 측면들이 과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능력이 초인적이야. 난 예수야. 난 물건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죠. 다 과대망상이에요.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에서 보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현실과의 차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야. 나의 뛰어난 지식과 예지력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외 정세를 항상 나에게 묻고 모든 대책을 강구할 때도 항상 나에게 의논해. 물론 진실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릇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 아닌 상태에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 과대망상. 자, 관계망상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객관적인 사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자기 자신과 관련돼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문 보도나 방송 내용이 다 나를 빗대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방송.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걸 나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수군거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관계망상이에요. 신체망상, 얼굴의 용모, 코, 입, 턱, 치아, 이마 모양, 머리 이런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형적으로 생겼다. 신체 장애가 썩고 있다. 내 뇌가 연화되었다. 병에 걸렸다고 호소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 부위가 이전과 달라서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릇된 믿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는 것. 흔히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관계망상과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내 외모가 이상하게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내 외모가 이렇게 변한 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색정망상. 망상장애나 조현병에서 흔히 보이는 망상으로 모든 이성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든지 자신은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애정 표시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부정망상, 질투망상 역시 색정망상에 속합니다. 자, 부정망상, 질투망상, 의처증, 의구증, 결혼 편집증 느낌이 오실 겁니다. 상대방을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추적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가상의 정보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우울망상, 심각한 우울장애와 조현병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빈곤망상, 실제로는 아닌데 자신이나 가족이 곧 파산해서 알거지가 될 것이다.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 그릇된 믿음이에요. 죄책망상, 상식적으로 그럴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죄책감 느끼는 것. 자책망상, 자신은 비난받거나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허무망상,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질병망상, 자기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울망상들입니다.
자, 종교망상. 대부분 자신이 메시아거나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악마가 씌었다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지었다고 하거나 자신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종교적인 내용의 망상입니다. 자, 내 힘이, 내 능력이 과대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망상에 대한 종류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동장애입니다. 자,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들. 정동, 감정의 관찰된 측면. 기분, 전반적이고 지속적이고 우세한 정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자가보고와 다른 사람이 관찰하거나 보고하는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감정, 정동, 그리고 기분과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느낌. 가볍게 보면 돼요. 분류는 좀 하셔야죠. 자, 부적절한 정동. 어떤 상황이나 사고 내용과 맞지 않은 감정 상태를 말한다. 대상자가 심각해야 할 상황에서 웃음을 보인다든지 슬퍼해야 할 상황에서 웃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 거. 부적절한 정동이죠. 자, 둥맞은 정동. 외부 자극에 대해서 주관적인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 표현의 강도가 많이 감소된 무딘 상태를 얘기해요. 무감동. 객관적인 반응조차 없는 것. 무쾌감증. 무감동이 아주 심해. 외부의 모든 자극에 대해서 관심이나 감정이 모두 없어진 극심한 상태. 그래서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흥미를 상실한 정서적인 위축, 얼굴 표정, 제스처, 목소리 등에서 나타나는 저하된 정서적 톤, 감정보다는 대인관계에서의 기능 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유쾌한 기분,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태로 그 정도에 따라 다행감, 의기양양, 고양된 기분, 황홀감 단계로 구별되는데, 자, 다행감, 기분이 약간 들떠서 유쾌하고 좋은 상태, 약간 들떠서 낙관적인 태도,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의기양양, 다행감에서 자신감, 그리고 정신 운동성 초조가 더해져 즐거운 기분에 취해 있는 듯 무모하리라만큼 자신감 있고 과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양된 기분, 더욱더 뜹니다. 자, 의기양양에서 자신감이 지나쳐서 과대적인 생각, 행동까지 동반된 경우를 얘기해요. 황홀감, 유쾌한 기분의 끝판왕, 극치로서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무한한 힘을 느끼는 상태, 황홀감. 자, 불쾌한 기분, 즐겁지 않은 듯 나쁜 기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민성, 불쾌감이 쉽게 외부로 발산되는 상태, 쉽게 자극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상태. 우울, 대부분 비정상적인 죄책감, 모든 것이 내 탓이어 하죠.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우울감, 상실에 대한 슬픔 반응과 애도,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병적 슬픔 등이 있어요. 자, 죄책감,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 자책,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빈도와 강도를 사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가 감정, 동일한 대상이나 상황에서 상반된 감정, 태도, 욕구, 생각 등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말해요. 이런 양가 감정이 심해지면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불안, 뚜렷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초조하고 두려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식세계에 용납될 수 없어서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이 의식세계로 나오려고 할 때 자아가 위협감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현상. 초조, 불안이 아주 심해 근육계까지 영향을 줘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긴장, 불안과 연관된 신체, 동작상의 증상을 중심으로 감정과 근육의 팽팽함을 느끼는 정신운동이 증가된 상태. 공황 상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상태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동장애와 관련된 개념들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행동장애입니다. 행동이란 인간의 정신활동의 총체적인 결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과다활동,
정신운동이 과다되어 있다, 항진되어 있다, 흥분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욕구에 따라 활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 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결과물은 거의 없어서 비생산적, 활동이 정상보다 지나친 상태를 얘기하고 잠시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약간 증가된 정도까지, 보통에서부터 약간 증가된 정도까지 다양하다. 자, 경조증, 조증 상태에서 그리고 ADHD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소활동, 정신운동성이 감퇴된 것, 행동의 빈도, 강도 모두 저하된 것, 동작은 느리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힘든 것에서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는 혼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조현병에서 긴장증에 동반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역시 많고요. 주요 우울증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 반복행동 역시 사례를 통해서 뭔지 아셔야 돼요. 상동증, 객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무의식적인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행증, 이야기하면서 특유의 제스처를 반복하는 것. 음송증, 언어의 상동증, 의미 없는 단어나 짧은 문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자, 보속증, 다른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반복적인 같은 동작을 하는 것. 강직증, 반복 행동이 지나쳐 그것이 매우 불편한 자세인 경우라도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강직증. 자, 납골증. 심한 강직증의 일종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동증.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로봇처럼 타인의 요구에 복종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 반향 언어. 타인에 따라 그대로 할 텐데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반향 언어. 다른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반향 동작. 거부증. 타인의 요구와 정반대로 행동하거나 요구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함구증.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전혀 말하지 않는 것. 거식증. 식사를 거부하는 것. 강박행동. 불합리하고 쓸데없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박 사고와 동반되어져 나타날 겁니다. 강박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중요하게 되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각장애.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인식하는 것. 외부로부터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자신의 과거 경험과 결부에 조직화하고 해석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지각이라고 할 텐데, 실인증. 자극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상실돼서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인지불능증, 실인증. 착각입니다. 착각과 환각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착각. 외부에서 감각기관으로 자극 전달 과정은 정상인데 뇌에서 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실제 외부 대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포인트 여기에 있죠. 착각한다. 뭘 보고 착각했어. 뭘 듣고 착각했어. 이 말은 뭐예요?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들었던 대상은 있어요. 단지 이 대상을 그 대상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끔 했던 거죠. 소뚜껑 보고 자라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착각이죠. 소뚜껑이라고 하는 외부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을 보고
잘하라고 왜곡되게 인식했습니다. 그럼 이건 착각이에요. 거시증, 더 크게 보는, 미시증, 더 작게 보는, 공감각, 하나의 감각이 다른 형태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 감각이 다른 형태로. 꽃향기가 눈에 보여. 다른 감각이잖아요. 소음이 시각적으로 보여서 색깔로 보여. 이런 경우. 이인증, 내가 아닌 것 같고,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친숙하지 않고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비현실감. 내가 아닌 것 같아. 이인증. 내 주변의 현실이 내가 알던 그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주변 환경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 생소한 환경이 친숙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익숙한 것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공간적 왜곡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인증, 비현실감. 환각이에요. 실제로 외부에서 감각기관으로 투입되는 자극이 없는데도 실제처럼 있는 것으로 지각한 현상이다. 착각과 다른 이유. 착각과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착각은 왜곡하게 했던 어떤 대상물이 있었습니다. 환각은 대상물이 없어요. 외부에서 감각기관으로 투입된 자극이 없다는 것은 들을 게 없었고 볼 게 없었고 냄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거죠. 환각 현상은 무의식이나 전의식의 의식 수준으로 나타나는 감각상의 표현이고 다양한 심리적 욕구, 상황 등이 외부 세계로 투사되거나 자기 내부로 함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환청, 외부에서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환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 환촉, 실제 자극이 없는데도 몸에 닿거나 찌르거나 누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는 것. 작은 벌레나 곤충 등이 피부 밑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게 가장 많죠. 내장이 당긴다, 팽창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환후, 자극이 없는데 냄새를, 자극이 없는데 맛을. 기타, 운동환각, 실제와 달리 신체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특정 부위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 신체 환각, 신체의 특정 부위나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주로 내부 장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요. 반사 환각, 한 곳의 감각 자극이 다른 기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음은 기억장애, 기억과잉. 기억력이 항진되어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불필요한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기억상실, 해리성 기억상실. 해리장애의 하부 유형에 속하고 주로 기억의 회상의 장애가 있고 심적인 충격 후 갑자기 선택적 기억상실을 보이고 회복도 갑자기 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차적 이득 그리고 2차적 이득이 있죠. 대상자에게 당장의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게 되는 1차적 이득,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2차적 이득을 준다. 자, 내가 그 기억이 떠오르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회피, 그 기억에 장애를 만들어냈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불안이 감소됐잖아요. 그럼 그게 1차적 이득이에요. 근데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더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잘해줘요. 그게 2차적 이득이 되는 거죠. 국소적 기억상실, 국한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전반적 기억상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사에 대한 기억 전부를 잃는 것. 선택적
일부는 회상이 가능한 것, 국한된 기간 중에서도 일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 지속성 기억 상실, 그 당시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순차적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 기질성 기억 상실, 기억의 등록과 저장에 장애가 많고 대부분 신경학적 소견과 의식이나 진압력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전진성 기억 상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기억을 상실하는 것. 후진성 기억 상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전의 기억을 상실하는 것. 기억 착오, 과거에 없던 일을 마치 있던 일처럼 기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거나. 작화증,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기전에 의해서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작화증,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조작해 결손된 부분을 메우는 것으로 노인성 정신질환이나 코르사코프 증후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난 너무너무 괴로워. 이 괴로움,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내 무의식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화증이에요. 기시현상,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도 마치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데자뷰라고 얘기하는 것. 미시현상, 과거에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음 한 것처럼 생소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의식장애입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이를 중추신경까지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의식의 혼돈, 가장 가벼운 상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신속하지 못해요. 진압력 장애를 보여요. 주의력과 사물에 대한 이해력도 감퇴되어 있습니다. 자, 혼탁, 혼돈보다 더 심한 경우, 선망, 단기간 발생하는 의식장애와 인지변화가 특징입니다. 선망은 의식의 혼탁이 심해지면서 빠지게 되는 상태로 진압력의 장애, 주의력, 인지장애, 정서적 불안정, 초조, 당황,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증상, 그리고 착각과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진압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환각, 착각이 심해요. 그래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교감신경적 반응이 나타나겠죠. 발한, 호흡곤란, 빈맥,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뇌조직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인지기능 손상 나타날 거고, 특히 밤에 잘 나타나요. 밤에 증상이 시작되고 밤에 증세가 심해지는 등 기복이 심한 급성 상태, 그리고 단기간의 경과를 갖는 특성이 있어요. 원래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선망입니다. 자, 혼미와 혼수, 선망보다 더 심한 상태, 의식장애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형태. 혼미, 강한 통증 자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깨울 수 있는 의식상태, 일시적. 혼수, 혼미의 극심한 상태, 어떤 자극을 보여도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심장, 호흡, 이런 기능만 살아있을 뿐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의미할 거예요. 자, 7번째, 언어의 장애, 언어 압박, 말의 흐름이 아주 빠르고 말의 양이 많아지는,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변증, 일관성과 논리성은 있지만 말수는 많은, 언어 빈곤, 언어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양이 적고 단음절의 반응, 발음장애, 단어 선택이나 문법은 맞지만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 자, 지능장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능력, 판단, 언어, 논리성, 추상적 능력, 적응적 행동 양상 등 고등 지적 능력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지적장애, 발달 시기에 시작되게 되고 연령, 성별, 사회적 문화 배경이 일치하는 또래에 비해서, 친구들에 비해서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의 결함을 보인다.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IQ가 낮고 적응을 잘 못해. 지적 장애에서는요, 낮은 지능 지수보다 적응 기능에서의 장애가 주로 표현되는데, 이 적응 기능에서는 의사소통하는 거, 셀프 케어하는 거,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의 기술, 공동생활의 요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인지장애예요. 일단 정상적인 지능까지 발육되었다가 영구적으로 평균 이하의 지능 감퇴를 보이는 것, 신경인지장애. 판단력 장애. 자, 판단력은 어떤 상황을 사전평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인식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진압력 장애, 진압력 상실은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를 진압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압력 상실은 시간부터 장소 그리고 사람 순으로 오고 혼연될 때는 반대의 순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 병식결여.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질환의 역동적인 본질과 원인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병식결여. 현실 검증 능력이 결여돼서 생기는, 내가 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질환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꼭 사례를 통해서 봐주셔야 돼요. 기입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